82세, 부끄러움을 넘어서 금기의 벽을 허물고 82세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자식들의 충격받은 표정, 의사의 걱정스러운 눈빛, 나이도 없이 철이 없네, 노망났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는 그 목소리들이 무서워서 40년간 내 감정을 묻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사회의 눈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거짓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선택의 시간이다. 일부 첫 번째 감정, 부정. 2025년 여름, 그 남자를 처음 본 날, 나는 집에 돌아와 손을 씻었다. 비누로 3번,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거울을 봤다. 82세 할머니가 보였다. 내가 미쳤나. 82살 먹은 할머니가 남자를 보고 가슴이 뛰다니. TV를 켰다. 드라마를 봤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땀에 젖은 등이 자꾸 떠올랐다. 탄탄한 어깨가, 망치질하는 팔뚝이. 그만, 생각하지 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이상했다. 40년간 느껴본 적 없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이 든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다음 날 노인정에 갔다.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다. 박 할머니, 요새 안색이 이상한데?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얼굴이 빨개. 혹시 혈압 오른 거 아니야? 혈압 때문이 아니었다. 그 남자 생각 때문이었다. 병원 한번 가봐.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해. 나이 들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는 나이가 들었다. 86세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살, 얼룩덜룩한 손. 이 몸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밤이 되자 또 그 생각이 났다. 2부 두 번째 감정, 수치심. 일주일 후 교회에 갔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욕망을 버리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특히 노년에는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귀가 따끔했다. 마치 나를 향해 하는 말 같았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다가왔다. 권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요? 얼굴에 뭔가 번뇌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말할 수 없었다. 제가요, 82살인데 60대 남자한테 마음이 가요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82살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울었다.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내 감정이 죄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큰딸이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한테 말해봐요. 뭔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딸한테 엄마가 남자한테 마음이 간다고 어떻게 말하나. 딸은 충격받을 것이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내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3부 세 번째 감정 분노. 2주 후 TV에서 드라마를 봤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키스 장면이 나왔다. 침대 장면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봤다. 그리고 화가 났다. 왜 젊은 사람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한때는 젊었어. 나도 사랑했고 사랑받았어.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거야? 리모컨을 내던졌다.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걸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부러웠다. 그리고 억울했다. 나도 손 잡고 싶어. 나도 안기고 싶어. 왜 안 돼? 노인정 앞을 지나갔다. 할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할머니 들었어? 70살 넘어서 재혼했대. 어머, 나이도 없이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 발걸음을 멈췄다. 화가 났다. 그 할머니들한테. 아니, 이 사회한테. 왜 창피해? 왜 나이도 없이야? 70살이면 사랑하면 안 돼. 86살이면 외로우면 안 돼. 그리우면 안 돼. 집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다. 나도 사람이야. 나이가 들어도 감정이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4부 네 번째 감정 고립. 한 달 후 동네 경로당 잔치가 있었다.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갔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 나이에는 손주들이나 잘 돌보고 편히 사는 게 최고야. 그러게. 나이 들면 욕심 버려야 해.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욕심쟁이인가? 외롭다는 것도 욕심인가? 옆 할머니가 말했다. 박 할머니는 참 대단해. 혼자 사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잖아. 그러게. 우리는 외롭다고 징징대는데 웃으며 대답했다. 뭐,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매일 밤 외로움에 울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저도 외로워요. 저도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요라고 어떻게 말하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나는 혼자구나. 완전히 혼자야. 이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교회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나를 82세 할머니로만 본다. 감정이 없고 욕망이 없고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할 사람으로.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다. 5부 다섯 번째 감정 투쟁. 6주 후 새벽 3시 잠에서 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일어나 거울을 봤다. 82세 할머니. 주름투성이. 늙은 몸. 하지만 이 몸 안에 살아있는 마음. 나는 살아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어. 감정이 있어. 외로워. 그리워. 원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나 자신한테. 친애하는 나에게. 82년을 살았다. 42세에 남편을 잃고 40년을 혼자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활비를 벌느라 나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여자로서의 나, 한 사람으로서의 나, 모두 어딘가에 묻어두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늙어도 마음은 살아있다. 외롭다. 그립다.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하다. 이게 잘못된 건가? 사회는 말한다. 나이도 없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망 났나.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남은 인생을 거짓으로 살 것인가? 진실으로 살 것인가?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것이고, 비난받는다면 비난받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82세 나에게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육부 6번째 감정, 용기. 다음 날 그 남자에게 갈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다.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손을 봤다. 주름지고 부르튼 손. 창피해. 이 손으로 어떻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창피하면 어때? 나는 86년을 살았어. 이 손으로 내 아이를 키웠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문을 나섰다. 동네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어머, 박 할머니, 어디 가세요? 차려입고, 응, 그냥 산책.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 얼굴에 생기가 있어. 웃었다. 나이 들어도 살아있어야지. 그 남자 집 앞에 섰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돌아갈까? 아니야. 이미 결심했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드릴 게 있어서요. 두유를 내밀었다. 손이 떨려서 병이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그가 받았다. 혹시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좋아요. 집에 들어갔다. 앉았다.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저기, 나는 입을 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7부 7번째 감정, 고백.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부끄럽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을 봤을 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86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할머니,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부정했어요. 미쳤나? 나이도 없이라고 생각했죠. 눈물이 났다. 부끄러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죄를 지은 것처럼. 할머니,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내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네 사람들한테 들켰으면 어쩌나 무서웠어요. 박 할머니 노망 났대 소문날까봐. 자식들한테 알려지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라고 할까봐.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이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외로운 것도, 그리운 것도, 누군가를 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8부 8번째 감정 해방.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받아들였든 거절했든 중요한 건 내가 말했다는 것이었다. 내 감정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거울을 봤다. 86세 할머니.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다. 부끄러워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용기 있는 여자가 보였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사회의 편견에 맞선 여자가. 전화기를 들었다. 큰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좋아. 네.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엄마가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서. 딸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이해했으니까. 9부 9번째 감정 수용. 일주일 후 노인정에 갔다.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박 할머니, 요즘 이상해. 뭔가 달라. 그러게. 얼굴에 생기가 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웃으며 다가갔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그냥 요즘 행복해 보여서. 행복해요. 솔직하게 말했다. 뭐 때문에요? 나 자신을 받아들여서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감정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걸요. 할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박 할머니, 설마 재혼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면 어때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할머니들은 말이 없었다. 여러분도 솔직히 외롭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안기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왜 참아요?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에요. 그날, 노인정은 조용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박 할머니, 저도 사실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나이가 어때서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하면 돼요. 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해주셔서. 10부 10번째 감정 자유. 한 달 후, 교회에 갔다. 목사님이 설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다가갔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권사님.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죄인가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원하는 것도 죄가 아니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나이가 들어도요? 목사님은 미소 지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권사님, 그날 교회에서 나오며 하늘을 봤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웠다.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웠다. 사회의 편견에서 자유로웠다. 에필로그 진정한 나. 오늘 거울을 본다. 82세 할머니가 보인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부르튼 손.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인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얼굴. 당당한 여자의 얼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편견에 맞서고 진실하게 살기로 선택한 여자의 얼굴. 전화벨이 울린다. 그 남자다. 할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저녁을 먹을 뿐이다. 82세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외로워할 권리, 그리워할 권리, 사랑할 권리. 사회가 뭐라 하든 그것은 나의 권리다. 창문 밖을 본다. 봄이 왔다. 8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다. 내 안에 피어나는 꽃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 늦었나? 아니다. 진정한 시작은 나이가 없다. 일어난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그와 함께 먹을 부끄러움 없이, 편견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회적 편견은 우리 스스로가 내면화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특히 나이와 성에 대한 편견은 노년층,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82세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고 고립되고 투쟁하고 용기 내고 고백하고 해방되고 수용하고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